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듣죠. 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예. 그래서 BPD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이 영문 명칭을 보면 예. 정확하게는 지능 장애가 아니라 성격 장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보통 그 집중력 장애 및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 인간관계 형성 등의 문제를 보여서 이렇게 명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인가요? 뭐 쉽게 말해서 친구 관계라든지 예. 또 학교 생활 이런 보편적인 그 자라나는 그 청소년 또 초중고 학생들이 그 단체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게 붙여진 것 같아요. 네. 그걸 사실 그 지능 지수를 뭐 IQ만 검사하면은 70 네. 전후를 네. 다루는데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를 74, 79 사이에서 예.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정확도는 참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나요? 왜냐하면은 IQ는 주로 이제 언어 내지는 수학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외에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재능, 숨겨진 지능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 IQ 검사에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잘 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좀 놀라운 점은 전체 인구의 13.6%나 예.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명하고 같이 있으면 예. 한 명 이상이 그렇죠.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떤 장애 한 일종으로 보기에는 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애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경계성 지능 장애. 이제 보통 이 장애라는 그 전문 용어를 정의를 할 때는 네.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네. 이제 장애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계성 지능 장애 이건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확히 진단하는 발달이 방법도 문제가 있고 돼야 되는- 또 이제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예. 예. 뭐 IQ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이미 안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구시대적이다. 다중지능 시대로 이미 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예. 이제 다만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아직도 여전히 IQ 검사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네. 방법론적인 문제가 이미 있는 거죠. 다중지능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 수학, 논리 지능 외에도 네. 그 음악 지능, 체육 지능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자연 관찰 지능이라든지 그 외에 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자기 성찰 지능도 있는데 네. 뭐 IQ로 치면 학교 생활 부적응하면은 에디슨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인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천재 대단한 과학자지 발명을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도 IQ만 가지고 그 사람 능력을 평가한다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다중지능 시대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육 과목 중에는 이미 다중지능을 기초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그 지능 검사를 못할 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다중지능 그러면은 이제 언어 지능이나 수학 논리 지능은 이제 IQ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음악 지능이라든지 공간 미술 지능이라든지 체육 지능이라든지 그다음 자기 성찰 지능이라든지 대인관계 지능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그 자연 친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수학 언어 외에 모든 과학 영역에 얼마나 크게 다양하게 사회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농업이 80%였을 때는 네. 거의 대부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네.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다양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IQ 검사 그것도 옛날에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언어나 수학, 논리 그것만 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뭐 체육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이번에 금메달리스트인 신유빈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탁구 선수였고 탁구장을 하다 보니까 3살, 4살 때부터 탁구를 했고 그래서 탁구를 중학교까지 잘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이 탁구가 자기가 국가대표 돼서 메달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고등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들 중에서는 네. 대학교에 정만 두고 그 학교의 홍보대사처럼 하고 학교 졸업장 받은 사람 많잖아요. 예. 아마 차범근 씨도 그랬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능 겸사로 평가한다는 건 참 어리석겠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IQ 겸사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또 장애까지 결부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보통 IQ 테스트를 이제 기초 학력 테스트, 뭐 예를 들어 국영수 과목이라든가 예, 이런 예. 뭐 추리 능력, 예. 이런 수학 능력, 예. 예. 기본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예. 어떤 기초적인 예. 그런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예. 아마 다른 것도 못할 것이다. 예.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자기 성찰 지능이 더 기본적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 함께 잘 사는 네. 덕을 갖춘 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네네. 도덕성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생각이 깊고 예. 그래서 사실 크게 역사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 보면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거의 일부러 수학적인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오히려 비논리적인 예, 경우가 그래서 많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 지능, 그게 다중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슈바이처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네. 뭐 무지하게 많죠. 그런 것이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국영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빨리 벗어나야만 아, 그렇군요.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인재와 예. 또 다양한 그런 사회가 함께 그 가치를 부여하고 네. 그것이 그 다양한 영역이 확장되면은 보다 많은 이 13%의 경계성 장애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3분의 1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그 경계성 지능장애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계성 지능장애 테스트라고 해서 예,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본인이 예.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예. 또는 또 자녀가 여기에 예. 해당하지 않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 제가 몇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래보다 정신 연령이 좀 낮다. 예, 뭐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예. 그런 항목 같습니다. 정신 연령이 낮다라는 예. 것 자체가 또 집중력이 낮고 실수가 낮다. 예, 그리고 의심이 적어서 남의 말을 잘 믿는다. 예. 예, 뭐 순진하다 이렇게도 예.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이 좀 저하된다. 그래서 뭐 말과 단어의 숨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예. 받아들이기도 한다. 예, 그리고 장편의 책을 읽는데 불편해한다. 예, 공부 자체에 적응을 못한다. 예, 이게 있고요. 또 어휘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아동기에 보통 말을 더듬거나 예, 부정확한 발음 등의 언어 장애를 예. 보이기도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아동기가 지난 후에는 예, 어떤 이제 언어적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인지 능력이 저하, 예,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뭐 소위 그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소셜 놀, 불문율, 예.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예. 잘 인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행동, 뭐 4차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기준만 놓고 보면 예. 뭐 13%가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한 예. 30% 40%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입장, 눈치가 빠르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1%의 두뇌를 가진 상위 1%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 예. 내지는 0.1%의 영재들 예.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계성 지능 장애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능은 상대적이다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획일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렇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이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의 측면, 그 다음에 환경.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의 가정 환경이 되게 나빴다가 네, 중학교 때 환경이 좋아져서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할 뿐이지 그런 경우 수능을 많죠. 못하는 게 내가 잘 아는 그 교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0살 때까지는 공부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니까 사람들 만나면 다 나가 놀아라 그러는 게 노는 게 제일 건강하게 잘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주변에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교회에 갔는데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 그 이제는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네. 아니 어떤 분이 뭐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 야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가 힘이 든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는 고물상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경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생회장도 하고 결국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동기부여가 어떤 아이들은 환경에서부터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했거나 또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미리 동기부여가 되고 환경 자체가 어떤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뭐 노무자이거나 그 막노동하는 분들은 공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아버지 자체가 어떤 지식이 없고 그런 경우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연령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에디슨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 발달장애 일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예. 유명인 중에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예. 그 부자인 이제 일론 머스크고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거든요. 예. 일론 머스크가 2021년 미국 MBC 유명 코미디 쇼인 SNL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 예.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어머님도 함께 출연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월터 아이작슨 작가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전을 얼마 전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년 동안 밀착 취재를 해서 집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바로는 거의 뭐 일 중독, 일만 하는 뭐 거의 뭐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있을 때인데 아이들한테도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할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거든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망상적이고 그 당시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지어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앓고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요. 예. 발달 장애 예. 이렇게 많이 접해 보는데 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경계성 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경계성 증후장애가. 경계성 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자폐 쪽에서도 이제 언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사회 적응이 되는 그게 봐서 어떤 특정한 부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경계성 장애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친구 관계가 잘 안 되고 네. 단체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각 대학에서 저희하고 같이 박사 논문을 쓰자 하고 학생들이 가끔 오는 경우가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폐 성향이든 아스퍼거 증후군이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연구를 하면은 이제 상당히 기본적인 대화는 되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과제를 주면은 하니까 그 연구 대상이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심한 중증은 언어가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계성 장애 유형이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격 장애가 예. 있었고 또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예.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상상했었던 그 세상을 구하는 일을 실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전기차도 더 훌륭하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인류를 그 달에까지도 이제 보낼 수 있는 인류를 아예 이주를 시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 이것도 모델 케이스가 되는데요. 예. 어린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생활이 원활하고 받을 보상, 칭찬 다 받아버리면은 네. 미래에 대한 꿈꾸는 것이 그 자기가 확인 가능한 쪽으로만 가버려요. 아. 근데 상대적으로 예. 학폭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그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자라서 어떻게 할 건가,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 제가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실망스럽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은 나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상상과 또 미래에 대한 공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예. 친구 사귀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혼자 깊이 예.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학폭을 많이 당했고 네. 또 고등학교 때도 동네 깡패들한테 맞아서 기절해 본 적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조금 소외당하거나 조금 개성이 있으면은 이제 한번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당히 그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은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하겠다,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겠다.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10배, 몇십 배 그걸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을 예. 거 아닙니까? 예, 중국군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세계적인 이런 걸 세우는 것 저는 100% 공감이 돼요.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 징기스칸도 어마어마하게 그 예, 순환을 겪은 고통의 사람이에요. 고통이죠. 그 학교 어렸을 생활 때부터. 하나도 없고 성인이 되어서 칸이 되었을 때도 아마 글씨를 못 읽었을 거예요. 징기스칸이. 아, 그렇습니까? 예, 징기스칸. 그렇습니다. 예, 몽골 문화 자체가 저는 징기스칸에 관한 영화를 뭐 적어도 10여 번 이상 내가 봤기 때문에 네. 그 문자를 해독을 뭐 칸이 되어서 아마 공부를 그 글자 해독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징기스칸은 수없이 거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저놈은 앞으로 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거 대상.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왕자들 중에도 자기가 세자 책봉을 못 받은 입장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비박을 받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제 유럽에도 보면 마스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스크 이제 영화 있죠. 마스크 영화도 네. 진짜 왕이 될 있는 왕자를 마스크를 세워갖고 이제 자기 편에 있는 그 관료들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랬던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학폭을 당했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성격 장애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깊이 팠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예, 아주 깊이 들어가죠. 한 가지 파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을 이제 결국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는 징기스칸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930여 회의 외침을 당했고 압박과 핍박과 서름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가 곧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려웠을 때에 외롭지만은 늘 외웠던 시가 이제 이은상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네. 예, 그게 바로 제 자신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동기부여가 많이 됐죠. 그걸 이제 읽어보면은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치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위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저는 뭐 학비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없이 굶었죠. 그런가 하면은 대학 가기 전에 삼향동에서 종로 2가까지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네.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제가. 네. 예. 걸어 다녔고 정말 거지 같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 이제 나를 보고 수상하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종로 파출소에서 경찰이 따라왔어요. 네. 그 신분 검사 보니까 혹시 간첩이 아니냐. 어. 너무 모양이 참 네, 그 뭐 간첩으로. 거지 같고 이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좀. 그때도 제가 이제 했던 그 마음속으로 늘 외우면서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은상의 시.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은상의 시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수없이 외우면서 이제 그 삼양동 그 달동네에서부터 종로 2가까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그때?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교통비가 없어서.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그 5원짜리 5원 하는 그 시에서 주는 그 배급 주는 국수가 네.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 퉁퉁 불어가지고 예. 한 끼를 그걸 먹고 뱉었을 때도 있고 라면을 한 봉지를 가지고 하루 살았을 때도 있고. 예. 그 돈이 없으니까 삼양동 그때 번호가 25번 버스예요. 예. 근데 거기를 그냥은 그렇고 내가 빗자루를 갖고 청소를 해줬는데 청소를 하면은 그 떨어진 5원짜리 동전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주워 가지고 이제 그 국수 그 하나로 5원 주고 사서 먹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원래는 제가 공부를 하려고 돈을 저축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군내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부하 직원이 휴가 나온 사람의 그 찰떡을 먹고는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수습하는데 돈이 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걸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축했던 학비를 다 그리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때는 대학을 들어가야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에 학폭을 당하고 그때 고통 중에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기왕이면 성공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되면은 아시아를 다 지배하겠다. 징기스칸처럼 아시아까지 다 중앙아시아가 지배하겠다. 그런 걸 제가 10대에 제가 그런 꿈이 오로지 그런 꿈만 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있으시죠? 우주적인 그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배라는 용어, 정복과 지배라는 용어를 저는 굉장히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보면은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정복 나오잖아요. 세계를 지배한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오는 뇌과학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그 간단하게 학폭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폭을 당하거나 장기간 벌써 이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또는 생존 욕구라 그러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장기간 되면은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상과 망상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좀 더 노력과 지식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는데 다행히 일론 머스크는 그것이 잘 연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잘 풀어낸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그 경계성 지능장애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자녀가 이런 경계성 지능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뭐 13.6%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일단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하면 일단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고 제대로 학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뭐 좀 스페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이제 규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나오고 뭐 어떠한 그 좀 편하게 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주홍 글씨와 같은 어떤 낙인을 찍히는 거죠. 낙인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 교육부 정책이 많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다중지능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지능 검사하는 것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우선은 우리나라 지금 국위선양하는 손흥민을 위시해서 김연아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체육지능 쪽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프로 농구,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뭐 다양한 이 경제성 있는 이런 분야가 오히려 지금요 김다현 아빠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김동호 씨 요즘도 카톡을 주고 봤는데 걔가 출연하는데 기본적으로 700만 원 받는데요. 그렇군요. 걔가 아직 초등학생일걸요. 중학생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김봉건 그 씨를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유명산을 10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다 강인한 아이로서 또 한국인의
거기가 청학동이잖아요. 네. 한국인의 을을 단순하게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이분이 한국에 산이 많기 때문에 백대 산을 다니면서 한국의 산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키워서 정말 롱런하는 그런 하나의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창으로부터 출발해가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 창을 잘해요. 네. 잘하는데 이제 뭐 따라해보라 하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100대 산 중에 지금 현재 아마 54개 산까지 정복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다현이는 어리니까 지금 계속 맨발로 못하고 김봉근 훈장은 지금도 맨발로 산을 정상을 다녀요. 네. 예. 그러면서 이 어렸을 때부터 민족의 정신, 한국인으로서 그러면서 자기 개성을 처음에는 창을 했잖아요. 창을 했는데 트로트. 한때는 우리나라 트로트를 조금 과소평가를 했잖아요. 그 트로트를 시켜가지고 정말 보란 듯이 내가 청학동에 있는 훈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가장 고유하잖아요. 네. 고유하지만은 현 사회와 관련 지어 가지고 앞서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중지능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가장 한국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갖고 한번 이제 다현이랑 한번 우리 그 연구소 한번 오겠다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아직 연기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정말 자랑만 하고 배울만 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네. 있다. 그 하나의 신뢰가 되거든요. 네. 한 가지 재능을 이 예술 분야에서 잘 해도 숨겨져 있는 뇌과학적으로 뇌제되어 있는 재능이 한 가지를 성공하면은 다른 것도 같이 살아나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네.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예. 사람은 그 산과 강을 다니면서 예. 예쁜 돌을 수집하는 예, 사람도 수석, 예. 있고 그것에서 돈 번 사람들 많아요. 그런 예.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물쇠를 따는 기술이 기가 막혀서 그거를 영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도둑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제 어떤 자물쇠가 튼튼한가, 어떤 자물쇠가 실제로 잘 안 따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그래 돈 사람이 벌어요. 그게 이제 보안 관련 직업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빛을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제 느린 학습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습의 속도가 좀 느려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치를 밑도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학 과목에서도 이제 사회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 과목이 있고 이제 자연 과목이 있고 또 이제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어떤 소질이 있는지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계성 장애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특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딱 연결이 되면은 반복하게 되면은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깊숙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로부터 피드백이 돌아오는 나도 할 수 있다. 요 정도 돼버리면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 욕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애정 욕구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 욕구라는 거는 자기 표현 욕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성장 욕구를 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